시월항쟁이라는 것은 지금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서 해방 직후, 그러니까 1946년에 미군정기입니다. 이때 미군정기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고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해방 직후 1945년 8월로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 타임머신 타고 이제 슝 갑니다. 예.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당장 이제 45년 8월 15일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그 당시 어르신들이 믿기지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이제 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 창자가 끊어지도록 만세를 계속 부르고 하루 종일 만세를 불러도 배고픈 줄도 모르겠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숨어있던 항일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이제 나오고 풀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지하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고 또 해외로 갔던 사람들도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를 세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민중들도 이제 식민지 물러갔으니까 좀 배고픔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일본의 식민지 2등 국민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차별받던 데서 벗어나자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국 오칙이라는 전단이 있습니다. 이 전단을 보면은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지주와 농민이 잘 사는 나라,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이제 건국 오칙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그 당시 전단이 뿌려지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여기저기 단체는 만들어지는데 활동가가 없는 거예요. 간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부 학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인민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 경북을 예를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했대요. 정치학교를 열었어요. 그 정치학교 열었는 거 미국 문서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뭐 철학,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막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막 들뜬 마음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건 안 그랬죠.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는 보면은 2차 대전을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승리를 해서 일종의 전리품이잖아요. 전리품, 우리나라가 전리품인데 이 두 나라 다 이제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은데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손아귀에 넣으면 일본까지 해서 이 자기 세력권을 이 태평양 지역 세력권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소련 입장에서는 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소련하고 바로 이렇게 접경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든 좀 자기 권역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서로 아주 경쟁을 하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38도선으로 쫙 껐어요. 이제 휴전선하고 달라요. 오늘날 휴전선하고 다르게 그냥 진짜 일직선으로 지도를 보고 그대로 38도 딱 꺼가지고 뭐 철조망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그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길 한복판에 38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가지고 양쪽이 진주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예전 조선 총독부 있던 자리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성조기로 바꿔요. 그렇게 태극기가 아닙니다. 이제 성조기입니다. 이제 그 일본 통치에서 미국 통치로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 이제 3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 앞으로 뭐 어떻게 독립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좀 조용하게 이제 시끄럽지 않게 이제 넘어가느냐, 이제 통치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군정이 끝났을 때 친미 정권이 서는 거죠. 이
뭐 소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반공 친미 정권에서는 이게 이제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친일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본 관리를 그대로 이제 유임을 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 유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일본 사람 보내고 그래도 일제시대 때 그 했던 친일파들 그대로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 이제 그런데 또 그 어떤 걸 하느냐? 만약에 뭐 여러분들도 전혀 모르는 낯선 땅에 군인으로 가서 점령군이 되었다. 그럼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하고 좀 손잡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가해자 입장이 되는 건데 일단 자기들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반공 친미를 원하니까 기독교 참 여기서 기독교가 좀 아이러니한데 기독교 진보적인 측면도 많은데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기독교가 자기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인사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또 그 자기들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아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임을 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이제 그 일본의 수탈을 당하니까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뭐 중국으로도 가고 뭐 일본으로도 갔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막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차비가 없으니까 열차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차비 낼 수 있는 그 역에 가가지고 이제 내려서 그 역 주변에 판자촌 만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해방 직후에 인구가 이제 20만 명이었는데 나중에 30만 명으로 한 1, 2년 사이에 30만 명으로 불어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군정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굶고 빈민이 되고 이제 오히려 이제 해방된 나라에 왔다가는 뭐 그저 나중에 이제 한 46년 정도 되면 막 자살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식량 공출 이야기가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미군정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서 자유국가제로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이제 또 이럴 때 난세에 약삭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서가지고 일종의 몰입애들 뭐 이런 사람 나서가 쌀을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쌀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뭐 안 되겠다. 몽땅 미군정이 다 걷어가가지고 배급을 하자.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이제 공출을 하고 배급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배급하고 공출하는 그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바로 어제 봤던 일제강점기에 봤던 그 친일파 순사들이 다시 와가지고 쌀 가져가고 공출해가고 또 배급해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해방된 것 같은데 해방은 안 됐고 어제 봤던 그 놈이 오늘 또 오고 그 어제 이러니까 그걸 막 완장차고 떵떵거리고 그죠? 그다음에 더 심한 거는 옛날에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보리공출은 안 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쌀 농사 지어서 한 1, 2월까지 먹고 나면은 식량이 떨어져요. 이제 소작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이제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보리로 연명을 하는데 이 보리까지 공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불만도 컸고 또 콜레라, 홍수 뭐 이런 거 이제 막 돌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 막 그 아사자가 생기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생기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되게 심했어요. 콜레라 돌고 홍수 돌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46년 초부터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한 45년까지는요. 사람들 그 45년 8월 달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미군 들어와도 9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미군 들어와도 미군은 우리 이제 해방군이니까 우리 도와준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좀 어지간히 행포 부려도 우리가 참자 뭐 이러면서 눈치를 봤죠. 협조 노선을 했어요. 이제 그래 파업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46년 넘어가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저기서 시위도 일어나고 이제 노동자들 파업도 일어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옛날 친일파 교장들 있잖아요. 그냥 안 나가고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그 쫓아내자고 이제 또 뭐 동맹 휴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지에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귀한동포들이 식량이 없으니까 쌀 달라고 이제 쌀 배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 이제 그 쌀자루 들고
이제 그 시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 기아 시위라고 그래요. 기아 시위 또는 기민 시위. 굶은 사람들의 시위. 이제 근데 이런 식량 시위에는 또 여성들이 앞장섰어요. 주로 여성들이 살림을 살다 보니까 애기 업고 이제 시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또 미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시위가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누군가 그러니까 민중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어리석은 민중들이 그렇게 일어날 리가 없고 누군가 뒤에서 불순 세력이 사주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왜 그 2008년 촛불 시위 났을 때 이명박 씨가 왜 그 촛불 사준 사람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배후에 불순 세력 소위 말해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조선공산당하고 뭐 인민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은 미군정의 협조 노선하고 이제 눈치 봤었는데 이제 우리도 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이 항의하고자 나온 게 신전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미군정을 타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미군정의 탄압에 항의하자.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항의하자. 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일종의 신전술의 일환으로 미군정에 좀 항의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파업이 일어나요.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했는데 거기서 뭐 다른 지역은 좀 일찍 진압이 됐는데 대구는 진압이 안 되고 오히려 시민들이 합세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대구역 앞에서 그 막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같이 한 7, 8천 명 집회를 하고 집회하고 난 다음에 해산을 하지 않고 이제 시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 그게 뭐 물대포를 쏜다든가 뭐 또 예전에 80년대 같으면 최루탄을 쏜다든가 이랬는데 그 당시엔 총을 쐈어요. 이제 경찰이 시민들 해산시키려고 그 총을 쏘니까 그 총을 이제 노동자가 맞았죠. 그 당시에 맞고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그날 밤에는 뭐 막 그 10월 1일 밤에는 그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군데군데 막 경찰이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각자 이제 학교나 공장으로 가서 밤새도록 그저 농성하고 회의하고 이러다가 이튿날 아침에 이제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보면은 지금 사진 보면은 이제 뭐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도 뭐 이게 지도도 있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장소들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 장면들 그 여성들이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그 당시 여성들이 많이 했는데 전평에도 25% 여성이었대요. 전평에. 그리고 요즘 지금 민주노총이에요. 25% 조합원이 여성이었고 밑에 보면은 전부 다 까만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은 사람들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총을 쏜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경찰이 총을 쏘고 저쪽에는 좀 시위대가 지금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그죠? 엎드리고 있고 막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10월 1일 날 총 쏘고요. 그다음에 10월 2일 날도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제 한쪽에는 노동자들은 대구역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거기 또 총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2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여성들은 또 대구 시청 앞에서 이제 쌀레나로 또 시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들은 대구 경찰서 앞으로 그 전날 죽은 노동자의 시신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시민한테 노동자한테 총을 쏘지 마라, 발포하지 마라. 그리고 죽은 노동자의 장례식을 치러달라. 또 구속한 사람 석방하라. 뭐 이런 걸 요구를 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입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대부분 특히 광주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18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시신들을 쭉 늘어놓고 있던 게 여기 24번까지 번호가 있었어요. 예, 뭐 그 당시 회고록 그 증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시월항쟁 책에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이 선생님 유병화 선생님이
봤대요. 이제 그 철도 요원, 철도 노동자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길래 이제 10월 1일 날 대구역에서 가보니까 죽은 사람이 철도 노조원 김용태였다. 그리고 철도병원 의사가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당가 요즘 들것이죠. 들것을 싣고 가더라.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10월 1일 날 바로 시체 들고 대구 경찰서로 가자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날은 못 갔던 모양이라요. 그리고 이튿날 대구 경찰서 가보니까 이제 대구 경찰서 앞에 그 김용태 시신을 메고 나왔더라. 그 내가 확실히 봤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철도 노조에서 활동하셨던 노조원 유병환 선생님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중하 선생님 사범대 교수였는데요. 그 지금 이정우 교수의 아버지신데 이분도 이제 그 당시 대구 사범대 교수로 이제 10월 1일 밤에 학생들하고 같이 집에 안 가고 그 학교에서 밤새도록 밤을 샜대요. 밤을 새고 이튿날 보니까 외대 학생들이 그 들것을 들고 이제 4대 운동장으로 오더라 아침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학생 몇백 명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튀어나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대구경찰서까지 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래 이제 가보니까 그 경찰서 앞까지 가보니까 벌써 중학생, 여학생, 남학생 다 와 있더라. 거의 한 15,000명이 이제 모였대요. 그 좁은 그쪽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중학생 이야기가 2교시 수업 끝나기 전에 교실 밖에서 학생들 나오느라는 소리 들려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 나가니까 이제 이미 그 중앙통에 대구 중학생들이 다 이제 깔려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죽은 사람 명단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발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도 제가 만났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경찰이 지휘관이 이렇게 이제 손을 위로 올리면 한 발씩 총을 쐈대요. 그 뭐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좀 뇌졸중이 있어서 말을 잘 못했는데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그 총을 어떻게 해서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한 발씩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발씩 쐈다고 그 이야기하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구 경찰서 앞에 한 15,000명 모이니까 이제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머리 깎은 중학생들이 모이니까 이 경찰도 스스로 이제 무기를 던지고 이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합류를 하고 그 경찰이 이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경찰서를 점거를 하고 유치장을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오후 3시 넘어가면서 미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게 이제 장갑차를 몰고 들어와요. 여기 장갑차 사진이 있는데 그 장갑차 이제 들어오니까 학생들은 생전에 뭐 미군을 처음 보니까 뭐 요즘은 우리 뭐 TV나 뭐 이런 거 통해 외국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때는 외국 사람 처음 보잖아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대. 막 이렇게 그때 처음 보면 머리 노랗고 막 눈도 이상하고 막 그죠? 막 그래 그 할아버지 표현으로 하여튼 양놈이 오는데 이렇게 실탄을 옆으로 이렇게 청알처럼 메고 들어오니까 막 우리는 귀신 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장갑차 오니까 그 앞에 누워서 저항을 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은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을 했는데 시내 곳곳에 이제 그 빈민들 그죠? 빈민들 그동안 굶주린 사람들이 곳곳에 파출소 습격하고 지주직 부잣집 이제 습격해가지고 부잣집 창고에 보니까 뭐 자기들은 굶는데 말이죠. 뭐 거기에 뭐 비단도 있고 쌀도 있고 뭐 그죠? 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니까 꿀이 그때는 귀했거든요. 그거 꺼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무작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달성공원 앞에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급을 했대요. 이제 줄 서서 배급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대구는 이제 10월 2일 날 밤에 진압이 됐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인근 경북 지역으로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가서 뭐 트럭도 타고 가고 뭐 도보로도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체 인구가 317만 명인데 77만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 경북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또 진압이 되니까 경상남도 경부선을 타고
아래로는 경상남도, 위로는 충청도, 그다음에 경기도 돌아서 나중에 호남까지 12월까지 계속 이제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미군정이 한 12월까지 8,000명 정도 검거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날짜예요. 일어났던 날짜. 예, 그리고 경북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날에 장 보러 가보니까 소재지에 가보니까 면소재지에 숲에서 만세 부르고 뭐 난리더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본인은 이제 그 이 이야기를 하신 증언자분은 소모기로 이제 들러 나가니까 저 들판에 그날 이렇게 좀 이슬비가 오고 있는데 들판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쫙 깔렸더래요. 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양철도 두드리고 꽹과리 두드리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 소가 놀라서 막 송아지가 놀라서 도망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이야기 있나 하면은 예, 주로 뭐 시골에서는 이 지주 소작 관계에 대한 원한 이게 컸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또 그 마을마다 가면은 그 마을에 이제 주로 그 마을의 머슴들, 그죠? 천민들 그 호명을 한대요. 이제 이 그 같은 데 시위대가 쭉 돌면서 호명을 하면 이 산골 마을에도 그러면은 그 생전에 자기 이름이 제대로 불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불리니까 그죠? 자기 존재가 일단 좀 인정받는 거잖아요. 뭐 개똥이든 뭐든 뭐 이렇게 이제 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땅 살 똥 모르고 그냥 천지도 모르고 뛰쳐나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나중에 다 죽임을 당했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 있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고통받고 대대로 맺혀있던 한이 고마 풀렸는기라. 그래서 내 세상인가 싶어 천지도 모르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이제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10월 항쟁이라는 것은 근대와 현대의 교차점에서 일어난 항쟁이고 이 10월 항쟁 속에서 동학형 농민 항쟁과 5.18 항쟁의 양상을 동시에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또 한국전쟁기 그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가지고 이승만 정권 오늘날 우리나라 이 국가가 형성된 게 그냥 조용히 형성된 게 아니라 46년에서 54년까지의 그 학살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들어섰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벌써 이제 그 70여 년 전인데요. 아마 뭐 여러분 세대 좀 더 지나면은 거의 뭐 저기 뭐야 그 3.1 운동이나 뭐 지금 세대들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 이 10월 항쟁이라는 게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뭐 국민 보도 이런 거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은 국민 보도 연맹이라는 어떤 사건이나 이러면은 뭐 언론 보도를 뭐 못하게 한 사건 뭐 이렇게 적어내는 학생도 있고요. 좀 주위에 그 공유를 하고 좀 제대로 역사를 제대로 좀 바로 알기를 해서 그 활동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자,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